정부가 올해 예산 중 조기 집행 사업비를 상반기에만 300조 원 이상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코스피가 4흘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01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새해 분양시장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위례포레자이가 1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리딩뱅크를 경쟁을 이어오고 있는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연초부터 시끌시끌합니다. 인사 반발과 노사 갈등 등 내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CN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 뉴스 플러스 김혜영입니다. 정부가 올해 예산 중 조기 집행 사업비를 상반기에 300조 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거쳐 이런 구상이 담긴 2019년 재정조기 집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올해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는 513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고 정부는 이 가운데 308조 3천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과 사회 간접 자본 사업,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3거래일 만에 상승해 201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6.55포인트 오른 2010.25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1992.40으로 출발해 장중한 때 1984.53까지 하락했지만 그 뒤 우상향 곡선이 그렸습니다. 이영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우리 증시는 전날 애플 충격을 선반영한 상태였다며 지수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출발했다가 기관의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아파트 청약 시장이 뜨겁습니다. 북일에 처음 공급되는 한 아파트 단지가 130대 1의 높은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흥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분양을 앞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북일의 분양 첫 주자인 위례포레자이. 1순위 청약을 마감했는데 평균 경쟁률이 130대 1에 달했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500여 가구, 청약 통장 6만 3천여 개가 몰렸습니다. 서울에서 올해 첫 청약을 받은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폴에도 33대 1의 높은 1순위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별 공급을 제외하고 250여 가구 모집에 8천여 명이 접수했습니다.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직주 근접 및 교통 환경이 좀 우수한 편입니다. 특히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위치한 왕십리 뉴타운의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서 새해 초부터 청약시장 흥행이 이어져 분양을 앞둔 아파트 단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선 3만 3천여 가구가 분양을 앞뒀습니다. 롯데건설은 동대문구와 송파구에 롯데캐슬을 연이어 공급합니다. GS건설이 서초구에 짓는 서초구랑자이도 상반기 청약시장 대어로 꼽힙니다. 기존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새 아파트 분양은 수요자에게 매력적인 내 집 마련 기회입니다. 다만 무조건 청약 통장을 쓰기보단 대출 여력과 분양권 전매 기간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어떤 자금 여력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매 기간이 또 길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출 금리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제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자 국채 발행을 두고 청와대에 외압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에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를 전화로도 만나서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런 절차의 일환이었다며
팩트는 외압과 압력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신 전 사무관도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며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압력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여러 변수가 함께 고려돼 결정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 문제 등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대화와 합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선회의를 출범시켜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갈등 현안을 사회적 합의로 풀려 노력했다는 정부의 명분 쌓기용 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탄력 근로자 등 굵직한 현안에 칼자루를 쥔 경선회의가 지지부진한 활동으로 눈총을 자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대표 현안은 탄력 근로자의 단위 기간 확대.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꼽히는 탄력 근로자는 일이 몰릴 때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대신 한가할 때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애초 국회에서 협의 중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에 경선회의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정책 결정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지만 성과가 미미합니다. 지금까지 3번의 회의를 거친 위원회는 현안만 점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1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겠다고 공언했지만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반면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잡아둔 향후 전체 일정은 4번에 불과합니다. 일종의 이제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일종의 이제 알리바이다 논의를 해봤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밖에는 현실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사안 자체가 시급하고 급박하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요구가 있다면은 또 정부로서는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앞서 근로자의 단결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인 ILO 비준과 관련한 논의 역시 경선회의가 주도권을 잡았지만 무사 간의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채 공익위원안을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가 경선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거쳤다는 명분 쌓기만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우리금융지주가 공식 출범합니다. 금융권 판도가 KB와 신한, 하나, 농협 4대 지주에서 5대 지주 체제로 바뀌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기존에 선두 경쟁을 벌여온 KB와 신한금융은 노사 문제나 경영진 교체로 내부가 다소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KB국민은행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행장 이하 경영진 54명은 파업으로 영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사임하겠다며 오늘 허인 행장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습니다. 어제까지 직원들에게 파업 재고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여의치 않자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성과급 규모와 임금 피크 1년 이후에 페이밴드 제도 등입니다. 지난해 말 파업 찬반 투표에서 96.01%의 압도적인 찬성이 나올 정도로 사측에 대한 노조의 불신이 깊은 상황입니다. 국민은행의 직원 수가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16,000명 규모인 만큼 14,000여 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상 영업에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한편 신한금융은 지난해 연말 전격적인 자회사 사장단 교체 인사 후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도 조영병 회장과 이명재 신한카드 사장만 참석했을 뿐 교체 대상이 된 사장단과 내정자 모두 불참했습니다. 이미 교체 인사를 냈지만 현재 신한은행장과 신한생명 사장 등의 임기가 오는 3월까지인 탓에 한동안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올해 신년사에서 다른 지주회장들은 일제히 쇄신을 강조했지만 조 회장은 원신한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 따지기에 방점을 뒀습니다. 반면 우리은행은 민영화부터 어려운 길을 걸어온 만큼 올해 성공적인 금융지주 부활을 목표로 조직이 똘똘 뭉쳐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해 연말 시중은행 중 가장 신속하게 임단협을 타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홍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경기 용인시에 있는 기흥 사업장을 찾아 디바이스 솔루션 및 디스플레이 부문 경영진과 사업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전날 경기 수원 사업장 5G 네트워크 통신장비 생산라인 가동식에 참석한 데 이어 기해년 새해부터 현장 중심 경영 행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함께 전장용 반도체와 센서,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창조해 나가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미세먼지에 대응할 기술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미세먼지 연구소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내에 설립되며 황성우 종합기술원 부원장이 연구소장을 맡아 미세먼지 연구를 이끌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인 만큼 기업의 혁신적인 연구 역량을 투입해 사회적 난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 연구소는 우선 미세먼지의 생성 원인부터 측정과 분석, 포집, 분해까지 전체 사이클을 분석하고 단계별로 기술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13월에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달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그 내역을 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꿀팁을 이하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2월 연말정산분, 그러니까 지난해 쓴 돈에 대한 연말정산분부터 개정된 세법이 적용됩니다. 월세 사는 무주택자 직장인이라면 월세 지출액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면 월세액의 12%,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면 1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문화비 공제폭도 커졌습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2018년 7월 이후에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기 위해 신용카드를 썼다면 결제액의 3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늘어났습니다. 34세 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5년 동안 소득세를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 등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한 사람당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서명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금 관련 절세 팁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개인이 연금 계좌에 낸 돈은 최대 700만 원까지 12% 또는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인당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기부금 내역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도 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경정청구 자동 작성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서울시 세금 납부 방식이 더 간편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세금 납부용 모바일 앱 에스텍스로 납부할 때 반드시 우리은행 계좌를 사용해야 했지만 이번 달부터 모든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계좌 자동이체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 납부 서비스가 신설됐고 본인 인증 시 비밀번호 외에 지문과 패턴, 얼굴 인식과 같은 간편 인증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에스텍스의 사용자는 앱을 재설치해야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을 통한 이택스 세금 납부 서비스도 개편됐습니다. 그간 검색창에 전자납부 번호와 납세번호, 상하수도 고객번호를 구분해서 입력해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통합 검색하면 됩니다. 상하수도 요금과 세외 수입도 지방세처럼 예약 이체할 수 있고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지방세 납부 안내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는 경제와 금융 주요 인사 1,100명이 참석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주요 금융기관, 시중은행, 증권가, 보험, 카드사 등 수많은 임원들이 인사를 나눴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관심이지만 여러 만남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뉴스로 전하지 못한 그날의 분위기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린 윤창호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범 91명을 구속 기소하고 2,500여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독감치료제 타미플루 부작용 3건 중 1건은 19세 미만에게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별로 따져보면 여성이 608건으로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해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옥션이 고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새해 결심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은 34%가 건강을 위한 운동을 꼽았습니다. 외국어 공부 등 자기 개발이 2위였고 다이어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고객들이 지난 1년간 구매한 상품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반려견과 반려묘의 상품 비중이 4대 6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평년을 웃도는 등 큰 추위 없는 가운데 제주도는 비가 내렸는데요.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토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고요. 비의 양은 내일까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구름만 많겠고요. 주말 내내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며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한편 추위가 주춤하자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 오전에 중서부와 강원 영서, 전라도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그 밖에 전국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며 대기질이 좋지 않겠고요.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모습이고요.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며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인천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춘천은 영하 8도에서 시작해서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형 산불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고요. 낮 기온은 대구 5도, 전주 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남해도 0.5에서 3m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평년과 비슷한 추위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